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일기 신도시 대표주자 분당 신도시 3개월 만에 3억 폭락, 거품 꺼지기 시작.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빨간색 지역, 동탄, 수원 영통, 광교, 그리고 잠실, 제가 여러분들께 임장 방송을 완료한 지역이고요. 오늘 해드릴 지역은 분당 지역, 성남 분당.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남 중원구, 과천, 그리고 인덕원, 안양 도안구, 광명, 강남, 용산, 네, 필요하면 그 외의 지역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임장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당의 동향입니다.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 때문에요.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분당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되면서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만 했죠. 근데 최근 하락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이 서현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시범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범 한양, 시범 삼성, 그리고 시범 현대, 시범 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내용 보면서 임장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범 삼성 한신 이 단지를 보면은 17억 3월 달에 한창 기대감이 높을 때 17억까지 거래가 됐죠. 14층이. 그리고 5월 달에 16억 4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한 15억, 14억, 15억 선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도 보면 여기 위치가 좋죠. 예, 한양아파트, 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도 보면 올해 6월달 기대감 때문에 16억 4천까지 거래가 됐고 지금 14억 7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아직 거래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벌써 실질적으로는 뭐 한 1억 5천 이상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사장님한테 좀 문자가 온 건데요. 보면 아까 전에 여기 서현역이 있고 이쪽이 한양 아파트입니다. 한양 아파트가 55평 금매로 18억에 나와 있다. 그리고 24평이 12억, 우성 32평이 15억, 현대 30평이 14.7억, 아까 전에 16억까지 거래된 거죠. 그리고 한양 55평 17.5억까지 나와 있다. 그리고 60평이 지금 18억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좀 보면 요거는 이제 59평, 60평이라고 한 거. 이 아파트를 보면 5월 10일이랑 5월 20일에 21억까지 거래가 됐죠. 이제 21억까지 거래가 됐고 요 피크 찍고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60평입니다. 60평 4층인데 18억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실제 21억이 뭐 15층, 11층이라서 좀 로얄층이고 이거는 4층이라서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3억의 갭입니다. 높이에 따라서 약 한 1억 정도의 갭을 좀 1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좀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한 2억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네, 오늘은 분당의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이 좀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보러 갑니다. 보고 전체적인 동향이랑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분당에 다 왔습니다. 분당 서현마을 쪽으로 가세요. 시범단지. 분당 요즘 상황이랑 급매물 나온 것들, 그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분당 가기 전에 판교입니다. 판교, 동판교로. 굉장히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분당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범단지 다 왔고요. 이제 서현로죠. 서현로가 있고, 저 앞에 한신아파트 3거리입니다. 한신아파트 3거리 있고, 저 앞에 삼성아파트 보이시죠? 네, 삼성아파트가 보입니다. 저 이제 일대에 있는 서현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보면은 삼성 단지가 있습니다. 네, 저 우측에 서현역이 바로 있습니다. 네, 서현역이 있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경기 분당 경찰서 서현지구대가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시범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310동이 있고. 해주세요. 시범단지가 네. 요 4개 단지고요. 한양, 네. 삼성, 우성, 현대고요. 그다음에 저희 단가에 있고요. 네. 서현역 이쪽에 있고요. 예, 가까운 단지가 한양, 삼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뒷단지가 우성하고 현대가 있고요. 예, 오늘 보실 거는 한양 320동하고요. 예. 327동. 예. 그다음에 우성 222동.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약한 게 있는데 그 초입에 있는 현대아파트 429동 그렇게 물건을 4개 볼 거예요. 다 지금 급매라고 나온 것들이고. 네, 그 중에 이제 가격도 조정이 조금 되고 지금도 싸고 그거만 제가 일부러 추려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보고 와서 네네. 자세한 건 다시 그리고 한번 이제 분당의 설명해 주죠. 대장은 예. 서현동 시범단지하고 예. 순회동이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시범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이 아마 1호로 이루어질 동네가 신도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시범단지 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그러시죠. 네네. 보고 와서.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단지가 어디 단지죠 지금? 저희 갈 거요. 여기는 삼성 한신상가예요. 한신상가에서 네. 순서대로 갈 거죠? 지금은 한양 320동. 그 다음에 한양 327, 27동. 그 다음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225동, 222동. 네. 그 다음에 현대 429동. 429동. 이렇게 4개 보시고요. 이 분당은 예전에도 와서 이제 자주 봤지만 빨리 재개발해서 이 지상에 좀 이렇게 주차를 좀 안 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뭐 지금 이제 주차난이 조금 있는 거 그게 네. 단점이죠. 너무 복잡하네. 네, 다른 것들은 뭐 다 지금 고쳤는데 엘리베이터나 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나 심한 건 아니에요. 돌다 보면 자리 나오거든요. 아마 야, 오랜만에 보네 저 서현 프라자. 네, 예전에 여기서 많이 했죠.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아. 식사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생활권이 친구분들이 그러면 아니 승주적으로 여기까지 서울에 내려오신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여기 사니까 저는 이제 과천이랑 강남에 이제 주로 생활했으니까 가끔씩 왔죠. 뭐. 지금도 서현역이 가장 상권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노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깨끗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이어서 중반이면 뭐 신도시 막 안착할 때니까. 근데 아주 잘 알았는데 지금. 지금 이제 성숙해 있죠. 빨리 재개발해야 되겠네. 재건축해야 되겠네.
이게 지상에 차가 있고 이 위로 막 다니고 이러니까 네. 이게 다 지하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다시야로 들어가요. 재건축해 놓으면 기가 막혀서 진짜. 상상 이상이죠. 그렇죠. 그 이제 아파트들이 다 낮으니까 이게 지금 용적률이 한 170%밖에 안 되니까. 그죠? 여기는 한양은 201%예요. 아, 한양은 조금 높네. 네, 한양이 아. 요 4개 단지 중에는 가장 높아요. 제일 낮은 게 삼성이 제일 낮아요? 예, 삼성한신이 191%. 분당이 170%대 아니었나? 170. 평균 용적률이 그렇고요. 아, 단지별로 또 시범적으로 높게 해놨구나. 네, 아, 평균. 뭐 이제 320동, 27동, 뭐, 320. 여기가 이제 대형 평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도 19동도 55평. 예. 조경은 조금, 그러네. 예. 앞에까지 탁 트여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여긴 동안거리가 있고, 저쪽이 조금 동안거리가 문제가 있고. 320동. 네. 뭐, 24평인데, 방이 3개예요. 그게 그래도 좀 좋은 점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31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27동이 돼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복도식으로 돼 있구나. 처음에는 13억 3천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10억까지 내려온 거고. 그렇죠. 경기남부는 그 신축발 지나면은 좀 많이 빠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기남부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 공급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땅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런 면들이 있죠. 저도 뭐 운이 좋았죠 뭐. 네. 작년에 운 좋을 때 잘 팔아가지고. 파신 거죠. 뭐. 제가 작년에 8월 초, 7월 말에 이제 장군을 치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예금 금리가 뭐 한 2% 이랬어요. 뭐 1.8%. 네. 근데 지금은 3.5%, 3.7%이래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한 3,7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3,500만 원. 괜찮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작년, 재작년에는 돈이 뭐 쓰레기다 뭐 이랬는데 몇 동이죠?
우성 221호예요. 아, 이제 우성 아파트 쪽으로. 이제 한 블록 지나면 우성하고 현대가 있으니까 독특한 거죠. 남은 거는 지금 몇 평이에요? 두 개는? 두 개 우성께 32평이고요. 예. 현대 거는 33평. 이거 같은 거죠, 뭐 같은 30평대. 전용은 똑같고요. 국평이니까 뭐. 네. 여기 한 5, 6년 전에만 딱 사놨어도 괜찮은 좋았던 사람들 많은데, 그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뭐, 그쵸, 우리는. 뭐 아닌 데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동탄이나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쪽보다가 이제 강남, 이게 이제 주로 세 군데가 생활권이거든요. 거기보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 보니까 뭐 위치는 좋은데 정말 빨리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 그죠? 땅이 아깝다. 재건축하면 대박이죠. 네, 땅이 너무 아까워. 네. 이런 땅이 좋은 땅이고 나중에 재건축하면 생산 그냥 훨씬 이상이지. 그치, 이런 좋은 땅에다가 빨리 고급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차들이 다 여기 지상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게. 그렇죠. 네, 안 왜냐면 좋잖아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1인당 뭐 한 대 있는 집이 거의 드무니까 거의 2대 이상씩은 되죠. 저기 지하주차장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지하철에 다 있죠. 아, 있긴 있는데도 뭐 한양 됐었구나. 한양 일부 빼놓고는 다 있다고. 한양 일부 빼고는. 여기 213동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간거리는 좀 확보를 해놨구나. 네네. 그리고 좋은 거는 여기 서현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는 네. 30평대가 인기가 좋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여기 네. 아까보다는 그거보다는, 예, 그게 조금, 그래서 가격이 그거 딱 반영한. 이렇게. 앞에 도로도 있고 뷰가 좀 네. 잘 나오죠, 그죠? 괜찮죠? 보이고,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좋아요. 수영장이 있고. 여기 이제 세탁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집이네요. 네, 맞아요. 집이고. 429동이면은 저 현대아파트 초입에 아파트 있어요. 초입에 있구나. 아이고, 여기랑은 좀 멀구나. 여기는 역은 여기보다 가까워요. 거기는 여기보다. 바로 입구 쪽에 있으니까 훨씬 낫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그리고 요즘은 대형을 솔직히 세 식구, 네 식구 살아도 집을 이제 진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조금 더 들여서 넓고 좋은 집 살지 뭐. 그럼요. 예. 공간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확실히 달라지는데. 뭐. 왜냐면 방 사이즈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요새는 이제 쾌적한 삶을 추구하니까 옛날처럼 좁은 데서 그냥 그렇죠. 옹사학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쪽에는 집에다 요즘은 서재도 하나 놓고 싶고. 그럼요.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이 많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집에도 헬스장을 놓고 싶어요. 어. 방 하나 해가지고. 아들도 컸겠네요. 저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죠. 예. 그렇죠. 저쪽이 이제 상가 쪽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네. 올림픽 스포츠 센터가 좀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빙상장부터 골프, 뭐 검도, 농구, 애들한테 뭐 좋겠네. 에어로빅, 뭐 어른들도 있고요. 네, 헬스도 그러네요. 있고 없는 데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거 길 건너면 한양이에요. 여기가 한양이고. 그나마 현대에서는 좀 여기랑 조금 가까운 데네. 지금요? 아. 이거는 뭐 네.
근데 이제 한 4, 5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예,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 2억 정도는 그냥 낮추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세금보다도 세금보다도. 네, 더 적으니까 음. 손해가. 처음에 보신 거는 네, 이제 한양 320동이고요. 네, 이게 55평이에요. 네. 수리 상태는 옛날 수리, 20년 전 수리. 그래서 수리는 필요하고 매매가는 18억이고 뭐 지금으로서는 되게 싼 매물이에요. 그렇죠. 서현역이랑의 거리가 서현역 거리는 걸어서 한 5분? 네, 5분 거리가 충분한 5분 거리고. 정도. 네, 고개실 가까운 거고. 네네. 그래서 뭐 내고도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가격도 조정 가능하고 이제 동일한 55평인데 319동에 있는데 요 매물은 17억 5천이에요. 정말 싼 거죠. 아까 전에 저희 첫 번째 있잖아요. 320동. 네, 그게 실거래가는 지금 최고를 찍힌 게 작년에. 지금은 19억이 조금 안 될 거래요. 네, 19억에 찍힌 거고. 네, 그렇죠. 18억에 나온 거고. 네네네. 나온 거고. 아직 이게 확실히 분당이 다른 이런 뭐 과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렇죠. 지금 송파 뭐 이런 데도 6억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조금 하락폭은 분당은 적네, 그죠? 그렇죠. 다른 데보다 하락폭이 적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뭐 지방으로는 대구, 세종, 뭐 동탄, 송도 뭐 이런 데 가격이 하락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아마 결이 다를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군이나 교통, 일자리 이런 게 확실히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재건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건축이 되고 나면 아마 여기는 이제 경기권 도시가 아니라 아마 과천도 서울에 그쵸? 뭐 준서울이잖아요. 강남권이잖아요. 그렇죠. 중강남권. 네. 근데 분당도 준강남권이 돼요. 음. 그렇다면 그 가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서 재건축이 이제 뭐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건축이 되고 나면 분당만한 입지, 분당만한 자리 못 구해요. 특히나 이제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제 2하고 3이 내년 입주 예정인데 그게 들어오고 또 3, 4도 또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서울과 이제 연계성들, 회사들이 들어오고 도로가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과천보다 아까 과천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냥 제가 과천하고 쌍둥이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천보다 뒤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환교 A급지 이상 갈 거다. 왜냐면 이 경부 라인이 강남에 있는 삼성 본사도 있지만 지금 수원에 삼성 본사가 와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기흥에도 있고 네. 거기도 아시다시피 연구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평택 뭐 안성까지 더 이제 나중에 더 한다는데 이제 뭐 그쪽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쪽에 있는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재테크를 성공하거나 그런 분들이 애들 학교를 위해서 분당 쪽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기업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런 분들이 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수원이나 이제 경기 남부에 있는 용인이나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뭐 의사,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강남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분당 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그런 아마 그 고액 연봉자들,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분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겠죠. 또 입주 위주로 보면 입주. 신분당에서는 정자역에서 그러네요. 판교 쪽으로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그건 이제 개통된 지가 꽤 됐죠. 네. 10년이 넘었으니까 됐고, 그러네. 네 그렇게 됐고 여기는 서현역 시범단지를 말씀드리면 앞에 트램이 생겨요. 이 앞쪽 라인에 그러니까 중앙공원하고 시범단지 한양하고 현대 사이에 트램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 정거장이 분당구청 앞에 서현역하고 분당구청 사이인 분당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하고 한양, 현대 그 사이에 또 하나 생길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판교로 직장인들이 이제 나중에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럼 이제 직주가 완전히 이어지는 거죠. 그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여기 소형 프로젝트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테크노밸리까지 출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스 타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는 또 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호 우선이거든요. 예. 버스는 가다 빨간불이 있으면 서지만 얘는 얘가 가면 신호가 바뀐대요. 그러면 판교까지도 두정거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밸리까지 출근이 뭐몇 분 이내, 10분 이내 충분히 가능한 바뀌죠. 그러면은 강남 갈 때는 저 서현역에서 정자역까지 가고 지금은 이제 서현역으로 와서 순회역, 정자역, 환승에서 가죠. 환승에서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가고 지금 그렇죠. 서현역에서 가면 분당선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돼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분당선을 타면 선릉까지 가요. 그렇죠. 선릉까지 예, 그 분당선 타고 선릉까지 나가면 선릉까지 40분 걸리죠.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쪽 뒤에 시원다리 뒤쪽에는 지하철 8호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모란에서 판교까지 와 있고 이게 확정이 됐고 여기 뒤쪽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이제 지금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선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뭐 아마 재건축 시작하는 초기 되면 이것도 완공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삼성역이나 강남역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공약한 게 있는데 분당선을 급행라인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저 아래 축전 이하는 돼 있잖아요. 급행선이라는 건 뭐냐면 다 쓰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쓰는 거예요. 이 분당선의 문제가 뭐냐면 개포동에 가면 여기 뭐 한 500~600m 하나씩 있어요. 쓸데없이 사람도 안 타는 그런 라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무정차 통과하면 아마 본래 계획대로 하면 서현역에서 타면 이제 서현역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서현역이 선정된다면 뭐 선릉까지 뭐 20분대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않을지 모르죠. 아직 미확정 중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통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당의 교통은 신분당선하고 GTX예요. 그렇죠, 예. GTX는 임해역 쪽 근처에 생기잖아요. 판교 임해역 사이에. 근데 분당에서 그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범단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있지만 그렇게까지 분당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유용성을 못 느끼거든요.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신분당선 라인, 그다음에 GTX 라인 그걸 보고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적인 상급지는 순회동하고 서현동이에요. 서현동하고 순회동 그쪽으로 처음에 그쪽에 들어왔다가도 강남에 출퇴근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거나 그러면 거의 대형 종수 위주인 서현이나 순회동, 학군지인 서현이나 순회동 쪽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지금 저 시범 이제 한신이나 삼성 쪽, 아까 전에 한양 쪽 봤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한양 쪽, 그죠? 네, 327동. 여기는 뭐, 예, 14층. 로얄동 로얄층이죠. 수리도 잘 돼 있고. 수리도 잘 돼 있고, 앞에 동간거리가 서영고등학교 있어가지고 동간거리도 넓고, 중앙공원도 보이고, 그래서 수리도 잘 돼 있고, 전세놓기도 참 좋은 물건이죠. 그렇죠. 그거 보셨고. 그 다음 보신 게 우성 222동. 222동. 여기는 30평대인데, 우성 아파트가 30평대가 되게 각광을 받아요. 왜냐면 분당 학군지라 여기 서현중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분당에서 네, 이제 그렇죠. 내정중학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뭐 두 번째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순회, 내정, 임해 있는데 두 번째 라인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학부모들이 매매건 전세가 30평대가 되게 가격이 세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222동.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로 보신 거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 보신 거는 현대. 요 입구에 있는 거 429동. 여기 분당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뷰가 좋죠. 그리고 수리도 잘 돼 있고 가격이 또 지금 착해요. 가장 시범단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싼 14억 9천이니까 저번에 마지막 매물이 한 달 반 전에 거래된 게 16억 4천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 이것도 내고 예지가 있으니까 한번 하시겠다 의향만 보이시면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행해보고요. 저쪽 시범 우성이랑 현대는 서현역까지는 그래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신호 건너고 천천히 가면
5분까지 뒷라인은 한 15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라인은 그보다 좀 적게 걸리는데, 여기가 일방통행 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내려오는 거고, 이게 버스가 3-2도 있지만 버스가 여러 대거든요. 그래서 서현역에 내리시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차면 계속 출발을 해요. 만약에 지하철이 여기에 다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차면 뜨고 그 다음 또 출발하고 일방도로 이거 타고 가시면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뒤쪽 라인이라도 뭐 우성 프라자에서 내리시고 탈 때는 이 반대편에 타시고 그래서 오시면 거의 뭐 시범 단위는 거의 같은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니까. 자, 서현역에서 우리가 판교역까지 가려면은 판교역까지는 버스들이 많죠. 얼마나 걸려요? 버스 여기서. 저기 전철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연결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투영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두 개 다 판교로 가거든요. 앞쪽에서는 트램으로 가고 판교로 그 다음에 뒤에는 지하철이. 뭐 앞으로 한 제가 보기에는 뭐 6-7년 걸리겠지만 그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판교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두 개나 큰 게 생길 예정이죠. 그러니까 저 판교가 강남으로도 연결이 잘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저쪽이 고급 저기 좋은 일자리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일자리들이 판교에 와 있지만 이분들이 들어오면 다 퍼지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 가까이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이쪽 지역 거리로만 따지면 임해동이나 야탑동이 여기보다 비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가격을 보면 항상 삼성한시 대장이었어요. 대장이고 그 뒤에 이제 신분당동이 생겨가지고 정자동 우성이나 이런 데가 조금 따라왔었고 지금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고 그다음에 GTX 관련해가지고 효성이나 성경이 좀 가격이 세죠. 나머지 빼놓고는 시원단지보다 훨씬 아래죠. 몇 억씩 차이가 나고. 판교역이 저기 아래잖아요, 지금. 네, 판교역이죠.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되고 나면 여기가 가장 비싼 경기도권에서 가장 비싼 백현 푸르지오 그랑블이 네. 최고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범단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재건축하고 나면 그 정도 가격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조금 강남이랑 삼성역이랑 연결되는 게 뭐가 하나 딱 들어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제 삼성역도 나중에 연결이 되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쪽도 계획이 돼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네, 그런 도로도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고 느티마을 3사단지는 수직 증축을 했어요. 수직 증축. 그러니까 층을 더 올리겠다. 15층 이내에는 3개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다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허락을 정부에서 했었죠. 그랬다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내력벽 철거까지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약간 스톱됐어요. 그래서 아마 수직 증축은 옛날에 91년도에 지어질 때부터 좀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쪽도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시범단지 쪽은 대충 용적률이 뭐 여기는 170에서 뭐 한 21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요? 네. 여기는 삼성한시는 191%, 한양은 201%, 우성도 191%, 현대는 193%. 그러니까 역세권은 높아요. 그건 높고 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뭐 샛별마을, 효자촌, 건영 가면 150대 중반도 나오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하니까 그렇죠. 170대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정자원도 앞쪽에는 높고 뒤에는 낮고. 왜냐면 서울의 남산 같은 경우는 집을 못 짓게 하잖아요, 높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남산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형성이 됐죠. 대지지문은 저거 시범 한신 쪽은 국평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12평 나오나요? 삼성 한양이요? 네. 지금 나오는 거는 한 12평 정도. 네. 그 나오고, 삼성한신 같은 경우는 한 13평 반 정도, 14평 나오죠.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대지지분이 그래도 한 12, 13평 정도 나오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자기 분담금 없이 근데 조금은 이제 내겠지. 지금은 예, 지금은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 500m 이내를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아마 이쪽이 될 거예요. 시범단지 삼성하고 한양 쪽이 되겠죠. 경쟁률 올린다는데.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뭐 일단은 그쪽은 400불 이상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분당은 뭐 350 이상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500 주면 너무 이제 고밀도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한양 같은 경우 201%인데 400% 주면 더블이거든요. 근데 용적률을 지금 이제 땅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 내에서 나눠 쓰기 위해서 필요해요. 성남시 조례인 280%. 거기다가 기부 체납, 수용표에서 의무 비율 이런 걸 다 채우면 서울처럼 299까지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용적률이 워낙 빠듯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땅 지분이 좀 문제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400을 준다 하면 2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 그 중에 뭐 몇 분의 몇 프로를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적률이 뭐 충분해요. 재건축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그거 없이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면 이제 분당이야 뭐 어렴풋이 뭐 힘들어도 가겠지만 나머지 중동 같은 데 220이 넘잖아요. 뭐 익산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가가 싸니까 또 안 될 테고.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안 나오죠. 못 분당 하는 정도가 거예요. 나올 똥말똥인데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 준다 하면 그래서 음. 이제 용적률을 같이 높여주는 거죠. 분당 포함해서 일산, 뭐 3번 다 높여주는 거죠. 정자동 쪽도 좀 재건축만 되면 좋겠네. 저쪽. 정자동이요? 정자동 쪽이 저기 바로 정자역도 있고. 그렇죠. 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정자동 쪽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자동을 많이 봐요. 왜냐면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망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신분당 때문에. 분당에 도로에 살다 보면 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저도 여기서 뭐 정자동이나 여기서 서울로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근데 거기 신흥역에 지금 내년까지 합치면은 한 12,000세대 정도, 만 그렇죠. 세대? 다 합치면 그 정도 만 세대가 넘어가죠. 들어오죠. 근데 거기는 향후에도 성남은 꾸준히 더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재개발 지역들이 몇 구역 재개발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것들이 꾸준히 입주를 할 거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약간 구릉지더라고요. 여기 말도 못하죠. 다들 왜냐면 옛날에 이주단지니까 네. 이 경사들은 뭐 옛날에 봉천동 서울 아시라고 그러겠지만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단차가 커서 4층, 5층 차이 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설계를 교묘하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저거 필로티식으로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보셨구나, 사장님도. 예. 아. 근데 그래도 여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강동 뉴타운 같은 경우 뭐 기름 뉴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 개발은 좋아요. 새 아파트 근데 나오면 이런 옛날 도시문 다 그대로거든요. 여기다 재개발 해놓으면 이 주변 도로들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히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또 수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죠. 그거는 극복을 못해요. 그렇죠. 예. 네. 황교역, 여기 서현역 있고, 그렇죠. 그래서 쫙 올라와서, 저기 신흥역, 저쪽에 중원구 쪽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저기 도곡동, 강남 이렇게 딱, 이어지죠. 근데 아직 땅은 진짜 여러분, 매진말입니다. 존 피어포트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벌이가 되는 사건보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사건을 맡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피어포트는 사업가로도 실패했고 노예제도 폐지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해 정치인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힘썼고
사랑을 베푸는 인간이 되기를 소망했으며 물질보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그는 평생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 노력을 했으며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계약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어폰트의 주장과 노력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교육과 소송 절차는 개선되었고 신용거래법도 개정되었으며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징글벨은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온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